안녕하세요. 최범균입니다. 오늘은 카프카 조금 아는 척하기 마지막 시간 컨슈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2편에서는 프로듀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펴볼 컨슈머는 특정 토픽의 파티션에서 레코드를 조회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설정은 비슷해요. 서버 지정하고 중요한 건 그룹 아이디를 지정하고요. 이 그룹 아이디에 대해서 이게 왜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은 1편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읽어와서 역직렬화, 디시리얼라이저를 하기 위한 그런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설정을 이용해서 카프카 컨슈머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컨슈머 객체의 서브스크라이브 메소드를 호출하는데요. 이 메소드를 호출할 때 내가 구독할 토픽 목록을 전달을 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동안 루프를 돌면서 컨슈머의 폴 메소드를 호출하고요. 이 폴 메소드는 일정 시간 동안 대기하다가 브로커로부터 컨슈머 레코드 목록을 읽어와요. 이 읽어온 컨슈머 레코드를 다시 또 루프를 돌면서 필요한 처리를 하는 거죠. 다 사용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클로즈 메소드를 이용해서 종료 처리를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컨슈머 사용 코드예요. 토픽의 파티션은 그룹 단위로 할당됩니다. 이때 이 그룹은 앞서 코드에서 그룹 아이디라는 설정으로 지정한 그 값이 바로 그룹이 됩니다. 파티션 개수하고 컨슈머 개수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파티션 개수보다 컨슈머 그룹이 많아지게 되면 컨슈머는 놀게 돼요. 예를 들어 파티션이 2개 있는 그런 토픽을 한번 생각해 보죠. 파티션이 2개이고 컨슈머가 1개예요. 이럴 때는 그 컨슈머 1개가 두 파티션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오게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컨슈머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가운데 보시는 그림처럼 각 컨슈머가 파티션에 연결이 돼요. 그런데 파티션보다 더 많은 컨슈머가 생기게 되면 이후로 생긴 컨슈머는 놀아요. 특정 파티션에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놀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컨슈머 개수가 파티션 개수보다 커지면 안 된다는 점이고요. 만약 처리량이 떨어져서 컨슈머를 늘려야 한다면 파티션 개수도 함께 늘려야 한다는 거죠. 카프카 컨슈머를 잘 사용하려면 커밋과 오프셋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컨슈머의 폴 메소드는 이전에 커밋한 오프셋이 있으면 그 오프셋 이후에 레코드를 읽어와요. 그리고 읽어온 다음에 그 마지막 읽어온 레코드의 오프셋을 커밋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폴 메소드를 실행하면은 다시 앞서 커밋한 오프셋 이후로 레코드를 읽어오고요. 또 읽어온 곳에 읽어온 레코드의 오프셋을 커밋을 합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요. 폴 메소드로 레코드를 읽어오려고 하는데 커밋된 오프셋이 없을 수도 있죠. 제일 처음에 요청을 한다거나 하면 커밋된 오프셋이 없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오토 옵셋 리셋이라는 설정을 사용을 합니다. 이 설정은 3가지 값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얼리스트를 사용하면 그냥 제일 처음에 오프셋부터 읽어오기 시작하고요. 레이티스트를 사용하면 가장 마지막 오프셋을 사용합니다.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리고 논을 지정하면 익셉션이 나요. 그래서 보통은 논은 사용하지 않고 얼리스트나 레이티스트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컨슈머 조회에 영향을 주는 설정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패치 민 바이트, 이 설정은 브로커가 전송할 최소 데이터 크기를 지정해요. 즉 폴 메소드로 브로커에 요청을 하면 브로커가 이 설정 값
이상의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크면 대기 시간은 좀 늘지만 처리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돼요. 패치 맥스 웨이트 ms 설정은 데이터가 최소 크기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데이터가 최소 크기가 되지 않는다고 무한정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 기다리는 최대 시간을 지정하는 거죠. 이 시간의 기본값은 500ms, 즉 0.5초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패치 맥스 웨이트 ms 시간은 브로커가 최소 데이터를 모으기까지 대기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폴 메소드의 인자 값으로 전달하는 대기 시간하고는 다른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스 파티션 패치 바이트라는 설정이 있는데 이 설정은 파티션당 서버, 브로커죠. 그 서버가 리턴할 수 있는 최대 크기를 지정해요. 이 최대 크기가 넘어가면 바로 리턴을 합니다. 이 설정의 기본값은 1메가예요. 앞서 컨슈머가 레코드를 쭉 읽어온 다음에 마지막 레코드의 오프셋을 커밋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커밋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하는 커밋하고 수동으로 하는 커밋,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둘 중에 뭘 사용할 거냐는 enable auto commit 설정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이 설정의 기본값은 true인데 이 값이 true면 일정 주기로 컨슈머가 읽은 오프셋을 커밋하게 되는데요. 이 일정 주기는 auto commit interval ms 설정을 통해서 지정하게 돼요. 이 자동 커밋 주기의 기본값은 5000이에요. 5초죠. 그러면 언제 자동 커밋이 이루어지냐? 그 자동 커밋은 폴 메소드나 클로즈 메소드를 호출할 때 그때 실행이 됩니다. 수동 커밋은 동기와 비동기 둘 중 하나로 처리할 수 있는데요. 먼저 커밋 싱크 메소드를 이용한 동기 커밋이 있어요. 코드에서는 위에 보이는 코드고요. 이 커밋 싱크 메소드는 커밋에 성공하면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고요. 커밋에 실패하면 익셉션이 발생해요. 커밋에 실패했을 때는 익셉션을 캐치해서 알맞은 처리가 필요하게 되고요. 커밋 어싱크 메소드를 사용하면 비동기로 커밋을 하게 돼요. 비동기이기 때문에 코드 자체에서 바로 실패 여부를 알 수가 없고요. 만약에 성공 실패 여부를 알고 싶다면 콜백을 받아서 처리해야 돼요. 카프카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컨슈머가 동일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커밋에 실패했다거나 새로운 컨슈머가 추가돼서 혹은 컨슈머가 빠져서 리밸런스가 발생하는 경우에 동일한 메시지를 수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컨슈머는 역등성을 고려해서 구현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조회수 1 증가, 좋아요 1 증가, 조회수 다시 1 증가, 이 순서대로 메시지를 읽어왔는데 동일한 순서로 메시지가 다시 조회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 단순히 역등성을 고려하지 않고 처리를 하게 되면 조회수는 2가 아니라 4가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컨슈머는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타임스탬프나 일련번호 같은 거를 잘 활용해 왔고 데이터를 중복해서 2번 이상 처리해도 문제가 없도록 그런 고려를 해야 합니다. 카프카는 컨슈머 그룹을 알맞게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설정을 사용하는데요. 그 설정 중에 하나가 하트비트하고 세션 타임아웃이에요. 컨슈머는 핫빗을 계속해서 브로커에 전송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연결을 유지해요. 이 브로커는 일정 시간 동안 컨슈머로부터 핫빗이 없으면 그 컨슈머를 그룹에서 빼버려요. 그리고 리밸런스를 진행을 하죠. 이 핫빗과 연결 유지와 관련된 설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션 타임아웃 MS하고 핫빗 인터벌 MS예요. 세션 타임아웃 MS는 지정한 시간 동안 핫빗이 없으면 컨슈머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컨슈머를 빼버리게 되고요. 핫빗 인터벌 MS는
핫핏을 어느 정도 주기로 보낼 거냐, 이것을 설정을 해요. 문서에 따르면 이 핫핏은 세션 타임아웃의 3분의 1 정도로 설정하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설정은 맥스 폴 인터벌 MS인데요. 이 설정은 폴 메소드의 최대 호출 간격을 지정해요. 이 시간이 지나도록 폴을 하지 않으면 해당 컨슈머를 또 역시 그룹에서 빼버리고 리밸런스를 진행을 합니다. 컨슈머를 다 사용하고 나면 클로즈 메소드를 호출해서 종료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보통은 이제 무한 루프를 돌면서 폴 메소드로 데이터를 이제 레코드를 읽어오는 그런 코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럼 이 루프를 어떻게 벗어날 거냐? 벗어날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웨이크업 메소드예요. 다른 스레드에서, 같은 스레드에서는 아마 하기 힘들 거고, 다른 스레드에서 웨이크업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폴 메소드는 웨이크업 익셉션을 발생시켜요. 이 익셉션을 while 루프 밖에서 캐치를 하고, 그 캐치한 다음에 컨슈머의 클로즈 메소드를 호출하는 식으로 보통 종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컨슈머를 사용하실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카프카 컨슈머는 스레드에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스레드에서 카프카 컨슈머 객체를 동시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웨이크업 메소드예요. 이 웨이크업 메소드를 제외한 나머지 메소드는 여러 스레드에서 호출하시면 안 됩니다. 1편, 2편, 3편에 걸쳐서 카프카의 주요 구성 요소, 브로커와 프로듀서와 컨슈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은 어디까지나 조금 아는 척하는 정도의 지식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각 영상을 다시 보시고, 조금 더 많이 알고 싶은 분들은 관련 서적이나 관련 문서를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